자, 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한 조례 중에서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3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주택. 네. 이건 어떤 조례입니까?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고 싶어도 연세가 많아서 노인 치매에 걸리신 분들, 네, 네. 그리고 육체적 또 정신적 장애가 있으셔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네. 장애인 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함께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주는,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지원주택 제도의 가장 중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서비스들을 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이 공급이 되고 네. 또 시세의 30%, 20년간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가 공급이 됩니다. 네. 관리비라든지 임대료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를 해주고 네. 지역에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음. 지역의 사회복지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그분들의 자리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함께 지원되는 것이 가장 중심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중에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참,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네. 제 주변에도 자영업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건 어떤 조례입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서울시에 등록된 소상공인들이 66만 개소가 삽니다. 네. 그분들이 일상적인 산속에서 또 경제활동 속에서 이와 같은 코로나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네. 또 새로운 상품들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촉진 또 지원 제도를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함께 지원해주는 네. 제도입니다. 네. 현장에 좀 직접 나가서 보시면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던가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뿐 아니라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과정에서 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들도 위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교가 안 갈 때는 지역의 문방구가 장사가 안 되고 어른들은 외출을 하지 않으니까 세탁소가 안 되고 네. 또 외식을 안 되고 그러니까 임대료 또는 관리비 그 안에 인건비까지 내지 못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어떻게든 경제적인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네.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조례가 지금 뭐 일단은 뭐 키워드 조례 2위에 올라 있지만 네.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뭐 그냥 1위에 올라도 글쎄요. 네. 가능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 네. 오늘은 이제 주택으로 시작해서 주택으로 끝나는데요. 네. 자, 어떤 조례입니까? 청년주택. 청년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잠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청년들의 잠자리의 비용이 너무 비싸고 네. 또 너무 취약합니다. 네. 지옥고로 표현되는 그 청년들의 주거의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하고자 네. 청년들의 서울시의 거주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청년들의 주거를 책임지자라는 차원에서 청년주거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보면서 말씀 네, 나누시죠. 네. 집값이 올라서 성실하게 일해서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참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시절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취업도 늦어지고요. 네.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은 꿈도 못 꿀 정도로 네, 네. 따라잡기 어렵고 그렇죠. 결혼도 출산도 미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청년 주거 문제의 대두는 한 7년 전부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서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됐다고 보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월세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을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많이 마련하게 된다면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청년주택 공급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천년주택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의 열악한 환경들을 더 개선하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의 청년 세대를 주거 빈곤층이다라는 표현이 참 네. 씁쓸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청년 주택 문제에 관해서 원래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네, 처음에 청년 시절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옥탑방에서 청년 네. 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서울의 첫 살이었는데요. 네. 2014년도에 제가 서울시의원이 첫 당선이 돼서 청년들의 주거 형태를 봤더니 14, 15년 전에 저의 삶과 14, 15년 이후에 청년들의 삶이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네. 옥탑방에서 지하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네. 나에게 주어진 책무고 또 동시대에 청년으로 살아왔던 선배 세대로서 이것만큼은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청년주택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 법 개정 또 다양한 예산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진행하신 청년주택 정책 중에서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주택을 지으려고 했더니 서울시에 땅이 없습니다. 땅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여러 고민을 하다가 지역에 보면 동주민센터가 굉장히 허름하고 네. 동주민센터를 새 건물로 지어주기 원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거에 착안해서 주민센터를 헐고 네. 거기에 청년 주거를 올리고 또 밑에 지상부는 청년 주거와 또 지원주택, 그다음에 주민센터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 형태의 행정센터를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네. 구로구 오류동에 주민센터와 결합된 청년 주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전국의 최초 사례고 네. 국토부 장관도 이 사례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가셔서 정부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거 한 건 하셨네요. 네. 청년들한테 좋은 주거가 공급이 돼서 정말 그러니까요. 보람이 있습니다. 네.